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도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또 아니고 환경 몇몇 시민들이 또 무슨 모임을 준비하고 있대요. 네,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앞으로 2년 남았구나. 2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2년이제. 네.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또 네. 총선은 사실 뭐 이렇게 시민 모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방선거 때가 되면은 시장부터 시의원까지 다 싸그리 새로 뽑으니까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어쨌든 뭐 누구를 지지하던 간에 우리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산 분야가 얼마나 많으냐. 네. 소방기와 자동차 배기가스 비교하셨잖아요. 그게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온실가스 개념이라는 게 단순히 자동차가 배기가스에 나오는 가스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발자국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동차가 수도 많지만 배출량도 많지만 자동차를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온실가스량은 무척 크죠. 아까 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의 5분의 1 수준의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보다 더 큰 회사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잠깐 나왔던 그러한 비교했던 뉴스거리들이 그 약간의 다른 산업 분야 사람들이 좀 그걸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추적해서 기사화해낸 그 기사를 통해서 보자면 대체식품을 연구하는 산업계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그쪽 분야에서 축산 분야를 좀 위축시키고 그래야지만 자기네 그 대체 상품이 좀 이렇게 띄어지는 그런 거를 좀 바라고 그거를 약간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비스무리 착각할 수 있는 거짓말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꾸몄다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소가 방 느끼는 거, 또 트럼하는 거에 발생되는 메탄의 양은 그 자동차와 비교해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조그만 양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 양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뭐 해봤자 뭐 한10% 언더거든요. 무조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뭐 한 4. 몇 프로 수준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축산에서 왜 온실가스를 해야 하냐면 아까 탄소 발자국을 따지고 보면은 1차 산업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과 축산물들이 최종적으로 수출이 되는 제품들의 원료가 무척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그 탄소 발자국을 찍어서 가다 보면 당연히 농축산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될 분야거든요. 예, 그런 거를 조금 제가 더 인식을 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약간 산업적인 측면, 결국에는 돈과 관련된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바라보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온실가스를 굳이 우리가 규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생명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 보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최근의 날씨 변화도 그의 하나의 사례고 이러한 날씨 변화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가 농산물이 변화가 생기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부족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발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도 생길 수도 있고 더 지속하다 보면 사람의 살기 힘든 환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과거 몇 년 전에 지구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이렇게 미래까지 예측해서 걱정하는 생명체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자는 거죠. 좀 대비를 하자. 우리가 굳이 끝을 알면서도 그 끝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바꿔보자는 얘기죠. 끝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학에 잘 모르니까요. 네.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은 또 빙하기가 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얼음이 녹겠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많아지고 그렇죠. 물이 많아지면 대류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대류의 가장 기본은 물이거든요. 남극이 녹고 북극이 녹으면 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냥? 낮은 나라는 물이 차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땅이 좁아질 것이고 땅이 좁아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기의 변화가 더 큰 문제예요. 대기의 변화가. 물의 양의 변화는 대기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곧바로 우리 생명하고 직관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도 이렇게 컨트롤 못하고 있는 주제에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테라포밍 한다고 가능하겠어요? 도망가려는 건가?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구 더 이상 못 사니까 다른 별로 가자. 또 저는 좀 속물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한국의 산업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네, 경제지 신문사 기자이기도 하지만 특히 조선업에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잖아요. 향후 한 5, 6년간 도크가 없대요. 이렇게 주문이 밀려 들어가지고 그러면 돈을 계속 잘 벌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겁이 나네요. 이거 배를 만드는 단계에서 탄소 배출 때문에 걸려버리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암모니아 배를 만들어도 LNG선을 만들어도 수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시만. 조선업계에서 그 좀 더 근본적인 이슈 사항이 있어요. 엔진인데. 그러니까 엔진. 네. 엔진이 그 연료가 암모니아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암모니아로 해서 만드는 엔진이 아직 그 실용화가 덜 될 수밖에 없는 게 암모니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 덜 완벽해요. 현재 기술적 기반이.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좀 더 선진국에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한 그러한 배를 만들려고 하죠. 전기 배. 자동차만 전기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고 전기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가 좀 수월한 이유가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법이 충전 배터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가면서 뭔가 생산해내야 되는데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모터를 이용한 배를 해야 되고 그 암모니아를 이용한다든지 뭐 수소를 이용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자동차가 된 거를 봐도 그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배니까 바다 위를 달리니까 이제 사고 위험이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네. 자율 운행에다가 네. 친환경 연료에다가 그게 육지보다 하늘보다는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지금 요거는 포천에 그런 특별한 모터를 개발한 분이 있어요. 저기 거기 계시는 분? 네. 그분이 정말 특별한 모터거든요.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으면서도 제어성도 좋고 저전력이고. 나도 얘기 그걸- 들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빨리 돌리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저속으로 그래서 토크를 가지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 그 내년도 정도에 네. 국책 과제를 하나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저랑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해양 관련된 국가연구소하고 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고 한미 씨. 네 맞아요. 예.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분 자주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기술에 대해서. 저도 원래 이제 그쪽 분야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해도가 좋으니까 이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네. 포천에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대충 끝내고요. 어우.